안녕하세요. 군사돋보기입니다. 언제나 그렇지만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 국가의 좌절은 곧 우리에게는 기쁘고 즐거운 일이죠. 동아시아 주변국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도 가장 큰 위협이라 할 수 있는 대륙의 항모 전란에 심각한 결함들이 발생하고 있어 우리에게 큰 난도감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 드러난 003형 항모의 모습을 보면 전장 325m에 전폭이 80m, 만재 배수량이 85,000톤이 아니라 9만 톤에 가까울 것이라는데요. 대륙의 신형 003형 항공모함은 무엇보다 전자기식 캐터펄트를 3개나 사용하며 함재기로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젠20 함재기형과 젠35를 사용할 것이라고 추정된 바 있는데요. 공중조기 경보기로 쿵징 600 AEW까지 이용하는 등 체급이 작은 우리 항공모함으로 과연 대응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논란을 낳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기쁘게도 최근 드러난 003형 항모의 모습을 전문가들이 분석한 결과 제대로 된 역할을 도저히 할 수 없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와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여기에 더해 산농함에서까지 예상치 못한 문제점이 발생해 더위에 힘 빠진 우리를 더욱 기분 좋게 해주는데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륙은 우리 대한민국의 항공모함 CVX를 두고 그걸 만들 능력도 자본도 한국은 없다며 인정거린 바 있습니다. 자, 그런 대륙의 003형 항모와 산농함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길래 이 같은 분석이 나오는지, 산농함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우리는 이들처럼 되지 않기 위해 항모 전단을 어떻게 구성해 나가야 할지 생각해보려 합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드디어 엄청난 위용을 드러낸 대륙의 신형 003형 항모. 하지만 최근 상해 장난 조선소에서 대륙의 신형 항공모함인 타입 003형 항모에 함교인 아일랜드가 설치된 모습이 외부에 공개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타입 003형 항공모함의 전체적인 완전한 형상 또한 드러났는데요. 타입 003형 항모는 덩치와 재원상의 스펙을 봤을 때 미 해군의 가장 최신의 항공모함인 제럴드 알포드급 항공모함을 떠올리게 할 만큼 엄청납니다. 사진상으로 봤을 때 아일랜드는 정위치에 탑재되었고 선저 모듈은 이미 조립이 끝나 있는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곧 타입 003형 항모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비행갑판이 설치될 것으로 보입니다. 타입 003형 항모에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미 해군 제럴드 알포드급 항공모함에만 탑재되어 운용 중인 전자기식 사출기가 탑재될 예정인데요. 활주로는 항모의 선수 부분에 2개, 중간에 1개 모두 합해 3개가 설치될 예정이며 각각 3개의 전자기식 사출기를 적용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예상과 달리 현재 사진으로 봐서는 우현 쪽에 2개의 사출기만을 운용할 것이라는 점이 확인되고 있는데요. 함재기들과 무장을 이동시키기 위해 2개의 엘리베이터가 운용되며 항모의 함교인 아일랜드에는 거대한 사면 고정형 에이사 레이더가 설치됩니다. 그리고 사진에서 연돌이 식별되는 것을 보면 003형 항모는 아직 원자력 추진이 아닌 재래식 추진을 선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경사 갑판을 채용해 항공기의 이함과 착함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한 것 또한 눈에 띄는데요. 위성 사진을 통해 측정해 볼 경우 현재 이 003형 항모의 길이는 325m에 전폭이 80m에 달한다고 합니다. 만재 배수량은 9만 톤에 근접하거나 넘어설 수도 있다는 것을 보아 이전의 추정치보다 더 커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정도 덩치라면 80년대 미 해군의 마지막 재래식 추진 항공모함이었던 키티호크 항공모함과 길이가 비슷하며 갑판의 넓이는 그보다 더욱 넓다고 볼 수 있는데요. 만재 배수량 또한 키티호크 항모보다 10,000톤 정도 더 나가는 엄청난 크기입니다. 미 해군의 항모였던 키티호크의 경우를 참고해 생각해보면 대륙의 003형 항모는 재래식 동력으로 운용할 수 있는 항모의 한계치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인데요. 003형 항모에서는 함재기를 45대에서 50대 정도 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째 굉장한 크기를 생각하면 함재기의 수가 작은 듯합니다. 비슷한 규모를 가졌던 키티호크 항공모함이 F-18 호넷 함재기들을 40대 운용했고 다른 함재기들까지 포함했을 경우 70대의 함재기를 운용했다는 것에 비교해봐도 차이가 크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영국 제인스가 분석한 바에 의하면 003형 항모는 전자식 캐터펄트를 도입했지만 젠15T 함재기에 떨어지는 항모 운용 편의성과 신뢰도를 문제 삼았습니다. 또한 미국식 항공모함보다 효율이 떨어지는 구소련의 어드미럴 쿠즈네 초프급 중항공 순양함에서 배워온 공간 배치 설계 방식과 물류 이동 방식, 함재기 이함과 착함에 관한 운용 노하우가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아무리 많이 운용해봤자 45대에서 50대의 함재기를 운용하는 것이 한계일 것이라 예측했는데요. 하지만 이런 것보다 진짜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정말 심각한 003형 항모 최악의 문제점. 일찌감치 003형 항모에 있어서 말이 가장 많았던 것은 바로 전자식 사출기였습니다. 항모 기술에서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미 해군은 원자력 추진이라는 막대한 동력원을 이용하는데도 불구하고 처음 도입한 전자기식 사출 장치의 운용에 있어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세계 최강 미 해군마저 이런 판국에 이제 처음 전자기식 사출 장치를 도입하는 데다 추진 방식으로 원자력을 이용하는지도 확실치 않은 타입 003형 항모가 이를 제대로 운용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대륙의 군사 전문지들에서 소개되는 바에 따르면 2017년부터 시행되어 온 육상시험에서는 이 전자기식 사출 장치가 상당히 뛰어난 성과를 거뒀다고 합니다. 하지만 과연 온갖 변수가 가득한 바다에서 정말로 함재기들을 이륙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인데요. 전문가들이 하나같이 지적하는 이유는 부족한 미 해군의 항모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전력량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증기식이든 전자식이든 함재기를 이함시키는 사출기 중 현재 제대로 운용되는 것은 모두 원자력 추진을 기반으로 한 것들 뿐인데요. 003형 항모는 30톤이 넘는 중량을 가진 함재기들을 이함시키는데 엄청난 동력이 필요한 사출기를 3개나 가지고 있고, 거기에 또 엄청난 전력이 들어가는 대형 에이사 레이더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엄청난 동력이 필요한 엘리베이터 2기도 있죠. 함재기를 이함시키기 위해서는 맞바람을 맞으며 양력을 얻어야 하기에 30노트 이상의 속도로 가속해야 하는데, 여기저기 다 쓰고 부족한 재래식 전력으로 이를 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이 같은 역할을 한꺼번에 하는데 필요한 전력량을 계산해 보기는 한 건지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이런 식으로 계속 갈 경우 003형 항공모함은 한 번에 동시에 해야 할 일을 다 하지 못하고 나누어서 해야 할 것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될 경우 항모의 생존성은 크게 떨어진다고 볼 수 있겠죠. 지금은 사진상으로 2개의 사출기밖에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만, 처음 계획대로 3개의 사출기를 사용할 경우 2개밖에 되지 않는 엘리베이터와 좁은 갑판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 상태로는 갑판에서 함재기들의 동선이 크게 꼬여버려 소티, 즉 출격 횟수 생성률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대륙 해군도 이 점을 알고 있는 것인지 혹시나 전자식 사출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상황에 대비해 003형 항모에 증기식 사출 방식을 적용하는 것 또한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미 해군의 사례를 볼 때 이 방식 또한 원자로가 필요한 것은 마찬가지로 보입니다. 대륙의 항모로는 대양에서 제대로 싸울 수 없다. 재래식 추진 기관을 선택함에 따라 항공모함이 필연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약점이 더욱 커질 것 또한 예상해 볼 수 있는데요. 보통 항공모함이 가장 취약한 순간은 해상 보급을 받을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압도적인 효율을 자랑하는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도 일주일에 한 번은 4만 톤급 보급함을 통해 해상 보급을 받아야 하는데요. 항모에 탑재된 함재기들의 탄약이나 보급 물자도 필요하지만 가장 필요한 것은 함재기들의 연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보급함과 항공모함이 나란히 아슬아슬하게 거리를 유지하면서 몇 시간을 정밀 항해해야 하는데요. 만약 이때 적의 공격이라도 들어온다면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기에 항공모함의 보급은 빨리 끝날수록 좋은데요. 그런데 원자력 추진이 아닌 재래식 추진 항공모함이라면 더 많은 연료를 더 오래 공급받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함재기들의 항공유 외에 항모 자체의 운용을 위한 디젤유 혹은 벙커CU 등 다른 연료도 필요하기 때문이죠. 재래식 추진 항모의 경우 5만 톤에서 6만 톤급 보급함이 3, 4일에 걸쳐 한 번씩 바짝부터 보급을 해주어야 하는데, 함대가 서로 쫓고 쫓기는 상황이 될 경우 이 약점은 극대화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어찌 보면 대륙의 항모 전단이 본토의 연안을 벗어나 거대한 대양으로 진출하지 못하는 데는 이 같은 문제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대륙은 2050년까지 10개 이상의 항모 전투단을 건조해 운용한다는 어마어마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003형 항모는 이에 대한 성공 혹은 실패를 가늠하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003형 항모의 건조를 지나치게 서두르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는데요. 대륙의 타입 003형 항모는 늦어도 올해 중에는 진수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륙에서는 큰 기념일이라 할 수 있는 10월 1일에 맞춰 003형 항모에 화려한 진수식을 열 것으로 보인다는 관측이 많은 상황인데요. 최근 지난 5월 9일 이후 대륙의 또 다른 항공모함인 산둥함은 갑판이 내려앉아버려 전 세계로부터 웃음거리가 된 바 있습니다. 상업용 위성 사진으로도 그 균열이 뚜렷하게 보일 정도로 큰 손상인데요. 부실 시공된 산둥함의 갑판이 30톤을 넘어가는 무거운 함재기인 젠15의 중량을 버티지 못하고 무너져 버린 듯합니다. 이 부분은 함재기들이 강한 열기를 뿜어내며 이함하는 곳인데, 뜨거운 제트기류가 갑판을 계속해서 뒤덮자 내열 처리가 되어 있지 않은 갑판이 녹아내린 것으로 추정되기도 합니다. 산둥함이 불과 38개월밖에 되지 않는 짧은 시간 만에 무리하게 진수되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그럴 만도 합니다. 산둥함은 첫 시험 항해 때 조타실 천정이 내려앉는 수모를 겪기도 했었는데요. 대륙은 앞으로도 많은 항모를 건조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2030년까지 무려 6척의 항모를 운용할 계획이라고 하죠. 이 같은 현상들이 발생하는 것을 보면 더욱더 빨리 많이 만들어내라고 부추겨보는 것도 괜찮을 듯합니다. 안 그래도 문제 많은 항모를 무리하게 빨리 건조하다가 애써 건조해 놓은 항공모함들이 형편없는 오합지졸이 되어버린다면 대륙적이야 정말 골치가 아프겠지만 동아시아 지역은 좀 더 평화로울 수 있을 테니까요. 우리 군의 항모 도입 타당성 검토 과정에 참가했던 전문가들이 밝힌 바에 따르면 003형 항모는 함재기가 크고 경납고의 공간도 작아서 소티 생성률이 미 해군의 최신의 항공모함인 제러드 R 포드급 항공모함의 25% 수준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는데요.
일단 덩치와 물량이 급급해 반드시 필요한 고민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시급하게 확장되어가는 함대에서 문제가 터지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대륙은 지금도 우리 항공모함 CVX를 비웃고 조롱하기 바쁘지만 그럴 시간이 있으면 자기 자신을 좀 더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 청일전쟁에서 청나라의 주력함은 7,000톤을 넘어가는 아시아 최대 전함 정원과 진원이었는데요. 하지만 이들은 섬나라의 4,000톤급 주력함들과 싸워 모두 수장되고 말았던 역사적 기록이 남아있죠. 운용 노하우와 전술에 있어서 우위에 서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점들을 참고했을 때 우리의 항공모함은 대륙과 달리 무조건 서두를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한 항공모함인지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장점과 단점을 잘 분석해 실전에서 제대로 활약할 수 있는 뛰어난 전투함이 되도록 만들어야겠습니다. 분명 우리 해군이 계획 중인 항공모함은 대륙의 항모에 비하면 한참 작고 수량도 작지만 훌륭한 설계를 갖추고 최대 소티를 형성할 수 있는 선진적인 항공모함이 되고 뛰어난 조기 경보기와 차세대 호위함들 그 외 다양한 전력들과 통합되어 최대 전투력을 발휘하는 한국형 CEC 구축에 성공한다면 우리가 대륙의 항모를 상대로 불리하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군사 돋보기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